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고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누빈 선수에게 조기 축구 뛰다 막걸리 한잔하던 인물이 "네가 뭘 알아?" 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열정입니다. 오늘은 전북축구협회장 서강일 회장의 충격 발언과 이에 박지성 위원장이 남긴 통쾌한 반박, 그리고 K축구혁신위원회가 지금 한국 축구를 어떻게 바꾸려 하는지를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싸움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미래가 걸린 진짜 전쟁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끈 대한민국 대표팀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을 만한 경기력과 결과로 조기 탈락의 쓴맛을 봤습니다. 팬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고 결국 한국 축구를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의 행보를 감시하고 견제할 별도 기구, 바로 K축구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구가 필요했을까요? 그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의 행보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승부조작 가담자들을 사면한 사태, 벤투 감독 재계약을 거절한 뒤 경력이 한참 부족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결정, 올림픽 대표팀 황선홍 감독을 A 대표팀 임시감독으로 무리하게 끌어들여 결국 올림픽 본선 진출마저 실패하게 만든 일까지 매 순간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장면 하나하나를 떠올리면 아직도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A. 매치 중계 카메라에 정몽규 회장 얼굴이 잡히기만 하면 야유가 쏟아졌던 게 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13년간의 협회장직을 내려놓게 됐고 팬들과 축구인들 사이에서 한국 축구 흑역사의 한 챕터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퇴임 이후에도 당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깨면 깰수록 뭔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에는 박지성, 이영표, 박주호 등 유럽 무대에서 커리어를 쌓은 국가대표 레전드들이 위원장과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기구의 핵심 역할은 간단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또다시 홍명보 감독 선임 같은 납득 불가한 결정을 내릴 때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감시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협회의 독단을 막는 안전핀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북축구협회장 서강일 회장이 공개 인터뷰를 통해 박지성, 이영표 위원을 정면으로 저격하고 나선 겁니다. 서 회장은 박지성, 이영표가 뭘 한다고 혁신위원회를 하나, 국가대표 선수였을 뿐 인생을 얼마나 살았고 법을 얼마나 알고 사회 경험이 얼마나 된다고 혁신을 이야기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를 비판할 거라면 직접 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책임지고 운영해보라고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도 황당한데 서 회장은 한술 더 떠 정몽규 전 회장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하나님 빼고는 누구나 시행착오를 한다며 정몽규 전 회장이 지금처럼 비난받을 사람은 아니라고 했고 사람들이 13년 천하라고 부르는 그 기간을 오히려 13년 희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발언이 얼마나 황당한지는 서강일 회장의 이력을 보면 바로 드러납니다. 서 회장은 현대자동차에서 20년간 근무한 직장인 출신으로 축구와의 접점이라고는 주말마다 동네 조기 축구를 뛰고 막걸리 한잔하던 수준이었습니다. 축구 행정 커리어도 작년에 전북축구협회장으로 부임한 것이 사실상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하고 월드컵에만 3차례 참가한 박지성 위원장에게 축구로 뭘 아느냐고 했습니다. 제가 다 민망할 정도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박지성 위원장은 선수 시절 화려한 경력에만 그친 인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퇴 후에도 AFC 사회공헌 분과 위원, AFC 프로축구 TF 위원장, 국제축구 평의회 위원, 대한축구협회 뉴스 전략본부장, K리그 전북 현대모터스 어드바이저 겸 테크니컬 디렉터, 그리고 피파 남자축구 이해관계자 위원회 위원까지 축구 행정 전반에 걸쳐 국제무대에서 쌓아온 이력이 화려합니다. 전북 협회장직 1년 차인 서 회장과는 행정 경험의 무게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박지성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박지성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K축구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친 뒤 박지성 위원장은 브리핑 자리에서 서강일 회장의 발언에 정면으로 응수했습니다.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사람 앞에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반대만을 목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내세우면 요즘에는 누구나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위치에 맞지 않는 언행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맞받아친 것이 아니라 팬들의 반응 그 자체를 증거로 삼아 서 회장의 발언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내공 있는 사람의 방역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성 위원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부 시도축구협회장들이 혁신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이라며 그런 반발 때문에 개편안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K축구혁신위원회는 현재 300명 이내로 제한된 간선제 선거인단을 수천 명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회장 거리 시 60일 이내 선거 규정 개정도 이번 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선거인단이 수천 명으로 늘어난다면 그만큼 특정 세력이 결과를 좌우하기 어려워지고 투명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개혁에 기대를 거는 이유입니다. 혁신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편에 그치지 않고 유소년 육성 체계 정비, 단계별 성장 철학 수립, 안정적인 예산 확보 등 한국 축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눈앞의 싸움만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뿌리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K축구혁신위원회의 이 개혁 드라이브가 진짜로 한국 축구의 판을 바꿀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의 판도와 유력 후보들을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축구열정이었습니다.